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논란. 오늘도 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의혹이 뭔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추 장관 부부 중에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죠. 이와 관련된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추 장관 측의 청탁 여부 등을 밝힐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부터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부부 중 어느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는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연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만약에 다 남아있다고 하면 누가 전화했는지도 나올 것이고요. 내용도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청탁인지 아니면 문의한 내용인지도 다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압수한 게 만약에 전부 정말 서버에 남아있다고 하면 이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해서 정말 누가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전화를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뭐 한 번인지 몇 번인지 이거 다 확인해서 그걸 분석해 보면 제가 볼 때 전화한 사람도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전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판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화한 내용을 쭉 보면 알지 않겠어요? 이게 청탁성 내용인지 아니면 문의를 했는지 하는 부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누가 전화를 했으며 전화를 했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녹음이 돼 있는지 하는 분들을 밝혀내면 저는 이 사안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서버에 어떤 내용이 녹음이 돼 있는지를 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검찰만 갖고 있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런 논란들을 좀 잠재우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녹취 파일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했는데 사실 국방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국방부 그동안 민원실로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명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지를 몰랐던 건지 아니면은 알고도 계속 모르는 척을 한 것인지 이 군의 답변 태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 의원이 좀 매섭게 국방부 장관을 좀 질책하기도 했는데 평론가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녹음 파일, 녹취 파일이 본인이 없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국방부가 이전에 공개한 문건을 보면요, 녹취의 존재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전화했는지 공식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 녹취 파일이 남아있지 않구나, 이미 국방부 내규처럼 3년이 지나서 사라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다수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굳이 국방부가 지금 은폐 의혹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런 국가기관이 개입되는 사건에 대해서 항상 조언을 드리는 말씀이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누차 드려왔거든요. 빨리 입장을 내는 것보다 사실관계나 내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면담일지 관련된, 그래서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기록이 공개된 다음에 바로 부랴부랴 이런 입장문을 내서 확인이 불가하다, 제한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국방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면 하루 이틀 더 걸리더라도 이것이 콜센터에는 삭제됐지만 중앙민원실이나 서버에는 남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입장을 발표했다면 지금처럼 은폐 의혹은 받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현재 시점에서는 국방부가 확인 불가라는 말, 그리고 공식 확인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먼저 내보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추미애 장관 부부의 이 전화와 관련해서는 진실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고요. 만약 검찰이 전격적으로 나서서 이 민원실에 또 중앙 서버에 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면 콜센터에는 기록이 삭제됐기 때문에 어쩌면 영영 이 통화 녹취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기는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인 만큼 최초로 이러한 입장을 내보낸 군 관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과연 받고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 이제 오늘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은 교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맞물려서 이 부분 어떻게 좀 석연치 않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의혹이 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별도로 국방부 관련 안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이제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면서 이제 수사의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추미애 장관 아들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까지 검찰이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제 과연 검찰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지, 직접 대면 조사를 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되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선 국방부에서 지금 압수수색한 녹취록 중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일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 전화를 건 당사자가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배우자 서모 변호사라면 장관보다는 아무래도 전화를 건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부부를 전부 다 소환할 확률은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해당 녹취록에 이 저장된 이름은 추미애 장관 이제 남편의 남자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녹취 파일의 목소리는 여자의 음성이었다, 이런 제보가 군 관계자로부터 나왔다고 하거든요. 물론 사실 판단이 안 된 것입니다만, 만약 실제로 녹취 파일에서 들리는 음성이 여성이라면 추미애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네.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의 소환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현재 드러난 상황 그리고 배우자가 전화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배우자가 소환되는 게 절차로 보이고요. 보통은 이 장관 본인이나 장관의 이 직계 존속, 배우자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게 우리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이제껏 기대해왔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지금 보여준 입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껏 이 고위공직자의 어떤 여러 의혹에 대해서 대처해왔던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기소 이전까지는 추미애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추 장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이나 청탁금지법 등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거치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 검찰이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지금 또 전화를 걸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전 보좌관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좌관을 기소하게 됐을 때 그럼 추 장관은 나는 몰랐다, 보좌관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그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과연 물러날지, 국민 여론이 보좌관 기소를 보고 추미애 장관이 계속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을 용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미애 장관은 지난 일요일에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 즉 사퇴할 뜻이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녹취 파일이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교수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사실 장관이나 장관 가족이라고 해도 사실 단순한 민원은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 별 무리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면 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다, 또는 그 녹취록에 문의한 내용만 있었다, 이러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을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할 거냐 또는 소환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조사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다만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결과가, 예컨대 지금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녹취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추미애 장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전화하신 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당장은 법무부 장관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아니면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일단 압수된 어떤 내용들, 이 내용들을 검찰이 좀 수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이 서면 조사든 어떤 형태는 조사받을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전화를 거신 분이 다른 분이라고 하면 그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왜 전화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추미애 장관의 소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추미애 장관 관련된 사람들이 전화를 한 게 확실하다고 하면, 또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녹취 파일과 관련해 누가 전화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일단 추미애 장관이 의원 시절, 당대표 시절에 같이 있었던 보좌관이 전화한 부분은 그럼 확인이 됐었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진술이 확보되느냐에 따라 추 장관의 소환 또는 조사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과 검찰, 군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휴가 기록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엇갈린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비역 신분도 있고 현역 신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고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 지금 서모 씨의 휴가 기록이 복무 기록, 부대 일지, 면담 기록 세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록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휴가를 간 날짜가 복무 기록하고 부대 기록, 면담 기록이 각각 다르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분들의 주장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휴가 날짜가 다른 것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미 하나는 맞을 텐데 나머지는 이게 그 정확도가 떨어진 걸 보면 제대로 휴가가 처리가 안 됐을 가능성. 두 번째는 이걸 나중에 만들었을 가능성. 이런 얘기를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검 합동 조사를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까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예전에 이제 근무했던 분들이 복무 기록, 부도 기록, 면담 기록에 관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작성한 사람. 근데 그분이 전역했을 수도 있고. 그럼 전역한 사람은 이제 민간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현재 두면에 남아있는 사람은 민간에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군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군 검찰과 일반 검찰이 함께 합동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국방부 내의 서류가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왜 복무기록, 보대일지, 면담 기록이 각각 차이가 나는지 왜 이 기록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지 하는 부분, 오차가 생기는지 하는 부분에서 국방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만약 그게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아있다고 하면 군 검찰이든 일반 검찰이든 밖에 있는 검찰이든 함께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만약 이게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썼거나 아니면 누락이 됐거나 이랬다면 행정적인 오류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 내에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이제 군검이 함께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먼저 국방부의 정확한 해명,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엇갈리는 기록들이 남아있는 건지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번 논란에 지금 참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좀 이해 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긴 하지만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권익위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공론화되는 그 단초를 처음으로 공개했던 당직 사병이 있죠. 이 당직 사병이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조사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론가님,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가기관 3곳, 검찰과 국방부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국민권익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인지 추미애 권익위인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까지 초래가 된 것 같고요. 과거 전임 국민권익위원장은 학자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전현희 전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권익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에 물어봤더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안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 수행하는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비슷한 사안을 놓고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일까? 물론 국민권익위에서는 경찰 답변 받았다고 하지만 그럼 검찰이 우리가 꼬치꼬치 장관님에게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해당 수사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상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이해 충돌이 안 된다는 답변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더 문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여당 법률위 부위원장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거물급 정치인들이 줄줄이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 20대 당직 사병 현모 씨 같은 경우는 아직 변호인도 선임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혼자서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도 앞에서 용기 있게 진실 제보를 하고 서 있는데 설령 이 제보에 일정 부분 착오가 있었다 하지라도 국가기관에서는 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죠.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공익 제보자 요건이 아니라고 했다가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검토해본다는 발표를 해야지 왜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까? 이런 오락가락한 행태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추미애 권익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게 되는 것인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정치인 전현희는 잊어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민권익위를 보게 되면 더군다나 비상임 위원 중 한 사람이 추미애 의원의 장관의 전직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국민권익위가 아쉽게도 너무나 정치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자, 권익위의 결정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국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여쭤봤는데 동의한다 49%, 사퇴에 동의하지 않는다 45.8%로 조사가 됐습니다. 거의 비등하고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사실 동의, 비동의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또 다시 조국 사태 때처럼 반으로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좀 많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참 비극이죠. 물론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는 비등비등하다가 사실 사태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조 전 장관이 사퇴했던 전례가 있고요.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여론이 어느 쪽으로 튈지는 수사 결과,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또다시 국론이 반으로 쪼개진 것 자체가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고 그러한 단초를 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두 번 연달아 일으켰다는 점도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조계에 가족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뭐 법적인 판결을 떠나서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는 정상적인 가족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없었나 하는 회의감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요. 멀쩡하게 아들 군대 잘 보내서 병가 안 쓰고 나온 법조인들 참 많을 것 같고 딸 유학 가는데 엄마 회사 직원이죠. 보좌관이라고 하면. 이런 분에게 부탁하지 않고 20대 중반이면 알아서 대사관에 문의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알아서 잘하는 자녀를 두신 훌륭한 법조인들이 아마 진보 진영에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민변 출신 중에도 또 많을 텐데 왜 연달아 이 두 분의 법무부 장관들이 법조인 출신들이 가족 관련된 문제로 특혜 의혹에 휘말려서 국론을 반으로 쪼개야만 하는가. 저는 이게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 연속됐기 때문에 이건 해당 장관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인사권을 행사한 청와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사안은 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해진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문제가 어쨌든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은 일정 부분 정치적 이유와 목적이 어느 정도 개입해서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좀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냉정하게 사실이 뭐냐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된다.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추미애 장관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직까지 의견이 너무너무 분분해요.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주장에 따라서 카투사에 근무한 분들도 예전에 근무한 분들 또 현재 근무한 분들도 의견이 또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론들도 일정 언론들도 가능한 한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정치권도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면 의혹을 제기해야죠. 문제가 있는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는 야당은 의혹을 제기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의혹도 사실관계 안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처음에 초창기 의혹이 나올 때는 의혹이 많이 나오니까 의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해명이 뒤에 나오면 해명에 또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될수록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정말 중립적 입장에서 어떤 위압도 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내고 그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